네, 첫 발을 뗀 민주당 선대위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상징적인 보수 인사들 좀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이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네.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어허, 그래요? 그 당시에는 경선 경쟁자들을 설득하고 합류시키는 데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네. 당내 원팀 만든다는 기조에서요. 대표적으로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캠프가 있었죠. 이번엔 통합의 방향이 밖으로도 향했습니다. 네. 지도부에 물어봤더니요. 중도 보수를 끌어안는 데 초점을 두고 인사를 영입했다면서 지금은 당 안에서만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또 추가 인사들 합류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지난해 개혁신당에 입당했던 문병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대위 직책을 좀 봤는데 총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합쳐서 위원장만 22명이에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당의 설명을 들어봐도 역할이 네. 아주 명확하게 나뉘지는 너무 않습니다. 많아요. 예. 다만 총괄엔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등 좀 상징성이 있는 인사들이 주로 배치가 됐고요. 네. 공동위원장단엔 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질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은 당연직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투탑으로 총괄 중에서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중도 확장 의지가 이번 인선에도 보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아무튼 총괄 선대위원장 중에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가장 높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수 인사에 또 영입에 힘을 줬는데 이건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을 자극했다, 중도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네, 실제로 제가 이번 선대위에 합류한 한 보수 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에서 제의를 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대구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해당 인사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 20%대였던 민주당 득표율 이번엔 10%포인트 이상 더 오를 것이라면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이번 대선을 당세 확장의 기회로도 여기는 모습입니다. 당세 확장의 기회로도 엿보고 있다. 네. 또 하나 이재명 선대위가 통합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현장성과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많이 듣겠다 이런 자세겠죠? 네, 아무리 유리한 국면이라도 이번에 네. 좀 안주하지 말자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보다 더 작은 단위, 골목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내세웠는데요. 이미 있는 시도당 외에도 골목 선대위를 만들어서 최고위원들을 각각 배치하는 동시에 네. 여의도에 머물지 말라, 여의도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실무본부장 외에는 여의도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후보께서는 경청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경청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고 백서화해 또 민주당은 투표율이 곧 득표율이라고 보고 네. 지역구별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의견을 내부 회의에서 나눴는데요. 선거 후엔 이런 현장성 점수를 개별 성적표로 만들어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추후 의원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에 있지 말고 골목을 많이 갈수록 점수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다음에 정책으로도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강원과 경북 등 보수 텃밭부터 공략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보다도 시군구 단위의 행보를 예고하면서 구석구석 민심을 듣는다는 기조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만큼 정책도 영향을 받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영입 보수 인사는 상속세 폐지 등 이슈를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 될 거라면서 정책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선 때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